냉혹한 사채업자 도연이 문을 두드렸어요. 3천만 원이야. 내일까지 당장 갚아. 하지만 문이 열리자 도연은 얼어붙었어요. 아저씨, 우리 아버지. 13살 소년의 목소리에 도연은 무너졌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빌려준 돈 받으러 간 늦가을 아침이었어요. 서울 외곽의 낡은 건물 3층, 강도연의 사무실이었죠. 책상 위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어요. 채무자 명단이었죠. 도연은 무표정하게 그걸 넘기고 있었어요. 55살.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겼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강대리 나야. 박철수였어요. 도연의 상부 사채업자였죠. 58살의 그는 이 바닥에서 15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네, 형님.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오늘 회수권은 지금 나가려던 참입니다. 감정 섞지 마. 돈만 받아와.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도연은 재킷을 걸쳤죠. 낡은 다세대 주택 앞이었어요. 도연이 벨을 눌렀죠. 문이 열렸어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죠. 초췌해 보였어요. 이자는 다음 주에 꼭. 다음 주? 벌써 2달째입니다. 도연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제발요.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도연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150만 원. 못 갚으시면 담보물 처분합니다. 제발 일주일만 더. 남자가 손을 모았어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금요일까지입니다. 도연이 돌아섰어요. 뒤에서 남자의 흐느낌이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차에 올라탔죠. 시동을 걸었어요. 돈은 돈이야. 감정 따위는 없어. 15년 동안 스스로에게 되뇌어온 말이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박철수가 기다리고 있었죠. 잘했어, 도연아. 박철수가 소주를 따랐어요. 너 정말 냉철해. 이 바닥에서 오래 살 놈이야. 도연은 대답 없이 술을 마셨어요. 너 요즘 회수율이 90% 넘던데. 역시 감정 안 섞어서 그래. 그래야 해. 이 바닥에서 동정심 가지면 죽어. 박철수가 서류 뭉치를 던졌어요. 이번 달 회수 명단이야. 전부 받아와. 도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죠. 이름, 주소, 금액. 손이 멈췄어요. 김태호. 남. 50세. 서울시 관악구. 심장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죠. 왜 그래? 박철수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도연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죠. 형님, 이 사람. 제가 맡겠습니다. 김태호? 그래, 그 사람 빚이 좀 되는데. 3천만 원이야.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좋아. 믿는다. 박철수가 나갔어요. 도연은 혼자 남았죠. 서류를 다시 봤어요. 김태호. 그 이름이었어요. 도연의 손이 책상 서랍으로 갔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색이 바랜 사진이었어요. 젊은 도연과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이 웃고 있었죠. 하윤아. 딸의 이름이었어요. 15년 전이 떠올랐어요. 따스한 봄날이었어요. 도연의 작은 공장 마당에서 10살 하윤이가 뛰어놀고 있었죠. 아빠, 나 그네 밀어줘. 그래, 우리 딸. 아내 수진이 웃으며 나왔어요. 여보, 저녁 준비됐어요. 좋아. 하윤아, 밥 먹자. 야호. 행복했어요. 작은 공장이지만 가족과 함께였죠. 하지만 그의 여름 사업 자금이 필요했어요. 은행에선 대출을 거절했죠. 김태호 씨를 소개받으셨다고요? 지인이 말했어요. 네, 급하신 거 압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이자가 높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도연은 1,000만 원을 빌렸죠. 하지만 사업은 풀리지 않았어요. 이자조차 갚기 힘들었죠. 석 달 후 김태호가 찾아왔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35살의 김태호는 냉혹한 사채업자였죠. 강도연 씨, 이자 납부일이 지났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만. 다음 주? 이미 석 달째 연체입니다. 김태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공장 압류 통보서입니다. 오늘부로 제 명의가 됩니다. 제발 1년만, 6개월만 더 주시면 갚을 수 있습니다. 도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김태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사업이 그런 겁니다. 돈 못 갚으면 담보를 넘기는 거죠. 저한테는 이게 전부입니다. 가족이, 제 가족은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서류에 서명하시죠. 냉혹했어요. 완전히. 공장이 사라졌어요. 집도 압류됐죠. 아내 수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일주일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도연은 무너졌어요. 하지만 딸을 지켜야 했죠. 그러나 빚은 계속 늘어났어요. 결국 하윤이는 고아원에 가야 했어요. 아빠, 아빠. 10살 하윤이가 울며 매달렸어요. 하윤아,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싫어요. 아빠 가지 마. 도연은 뒤돌아봐선 안 됐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죠. 김태호. 이를 악물었어요. 15년을 기다렸어요. 복수할 기회를 찾았죠. 아내를 잃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살기 위해 여러 일을 했죠. 공사판, 식당, 공장. 하지만 김태호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도 이 바닥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름을 바꾸고 주소를 옮기고 그러다 우연히 사채업계에 들어왔어요. 10년 전쯤이었죠. 이 바닥에 있으면 언젠가 찾을 수 있을지도. 박철수 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돈을 벌었고 동시에 김태호를 찾았죠.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찾았어.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서류를 다시 펼쳤죠. 주소를 확인했어요.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 주택 301호. 이제 끝을 내야지. 도연이 일어섰어요. 재킷을 입었죠. 15년의 기다림이었어요. 복수의 시간이 왔죠.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시동을 걸었죠. 라디오에서 날씨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서울 기온은 영상 10도, 내일부터 추워집니다. 도연은 듣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오직 하나뿐이었죠. 김태호, 이제 내 차례야. 차가 출발했어요. 늦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복수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사채업자는 가난한 소년. 누구세요? 소년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또랑또랑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김태호 씨 있나? 도연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소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는 안 계세요. 언제 돌아오지? 소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는 3달 전에 나가시고 안 돌아오셨어요. 도연이 멈칫했어요. 3달 전? 네. 연락도 안 돼요.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심한 기침이었죠. 지훈아, 누구니? 여자 목소리였어요. 약해 보였죠. 손님이세요, 엄마. 지훈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문이 더 열렸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나타났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병색이 역력했죠. 무슨 일이세요? 여자가 물었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김태호 씨 찾아왔는데요. 남편은 3달 전에 실종됐어요. 실종? 도연이 되물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기침을 했죠. 도연은 여자를 봤어요. 그리고 지훈을 봤죠. 실종? 혼란스러웠어요. 15년을 기다렸는데 복수 대상이 사라졌다고? 혹시 사체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빚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갚을 방법이.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이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엄마,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훈아, 괜찮아요. 지훈이 어머니를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도연을 봤죠. 아저씨, 아버지 빚 때문에 오신 거 맞죠? 어린 나이에 비해 침착했어요. 너무 일찍 어른이 된 아이였죠. 그래, 죄송해요. 아버지가 어디 가셨는지 저희도 몰라요. 경찰은 뭐래? 수소문 중이래요. 하지만 석 달째 아무 소식도 없어요. 지훈의 눈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도연은 그 모습을 봤어요. 하윤이, 딸이 떠올랐어요. 13살 하윤이가 고아원에서 아빠를 기다리던 모습이었죠. 아저씨, 아버지 꼭 돌아오시겠죠? 지훈이 물었어요. 간절한 눈빛이었죠. 모르지. 도연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감정을 숨겼죠. 아버지 빚은 얼마예요? 3천만 원.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천만 원. 언제 갚을 수 있어? 저희가 어떻게 그 돈을. 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연은 집안을 힐끗 봤어요. 낡은 가구들이 보였죠. 가난했어요. 명백히 아버지 찾으시면 갚을게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아저씨, 지훈이 불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상하게 그 아이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연은 지훈을 관찰했어요. 멀리서 조용히. 학교 앞이었어요. 점심시간이었죠. 도연은 차 안에서 지켜봤어요. 학생들이 우르르 급식실로 들어갔죠. 하지만 지훈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교실에 남아 있었죠.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지훈이 책상에 엎드려 있었죠. 급식을 안 먹네. 도연은 알았어요. 급식비가 없는 거였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훈은 급식실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운동장 벤치에 앉아 있었죠. 친구 몇 명이 다가왔어요. 지훈아, 밥 안 먹어? 응, 배 안 고파? 거짓말. 어제도 안 먹었잖아. 친구들이 김밥을 나눠줬어요. 지훈이 사양했지만 친구들이 억지로 쥐어줬죠. 그냥 먹어. 우리 많아. 고마워. 지훈이 김밥을 받았어요. 눈이 붉어졌지만 웃으려 애썼죠. 도연은 그 모습을 봤어요. 하윤이도 저랬을까? 가슴이 아팠어요. 방과 후였어요. 지훈이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도연도 따라 들어갔죠. 지훈은 라면 코너를 오래 봤어요. 그리고 제일 싼 라면 한 개를 집었죠. 계산대로 갔어요. 1,000원이에요. 지훈이 주머니를 뒤졌어요. 동전들을 꺼냈죠. 400원 모자라는데요? 아, 죄송해요. 지훈이 라면을 도로 놓았어요. 다음에 올게요. 나갔어요. 도연은 그 라면을 봤어요. 400원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였죠. 계산대로 갔어요. 이거 주세요. 1,000원이에요. 도연이 돈을 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죠. 지훈이 멀리 걸어가고 있었어요. 얘야. 도연이 불렀어요. 지훈이 돌아봤어요. 도연을 알아봤죠. 아저씨.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도연이 라면을 내밀었어요. 이거 떨어뜨렸어. 아니에요. 제 거 아니에요. 가져가. 지훈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받았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달려갔어요. 도연은 그 뒷모습을 봤어요. 왜 내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녁이었어요. 도연은 지훈네 집 근처에 있었어요. 골목 곳곳에 실종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실종자를 찾습니다. 김태호 50세. 지훈이 붙인 거였죠. 전봇대에 새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 지훈이 보였어요. 테이프를 붙이고 또 붙이고 지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울음을 참는 목소리였죠. 도연은 멀리서 지켜봤어요. 13살 아이가. 가슴이 무거웠어요. 며칠 후 박철수가 불렀어요. 사무실이었어요. 박철수가 술을 따랐죠. 도연아, 김태호 건은 어떻게 됐어? 아직입니다. 아직? 일주일 넘었는데? 박철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그 사람 실종됐다며? 네. 그럼 가족한테 받아야지. 뭐하냐? 처자식 있잖아. 아이가 13살입니다. 그게 뭔 상관이야? 박철수가 소주잔을 탁 내려놓았어요. 도연아, 너 요즘 이상해. 감정 섞는 거 아니지? 아닙니다. 이 바닥에서 동정심 가지면 죽는다고 몇 번을 말했어. 박철수가 담배를 꺼냈어요. 너도 빚 있잖아. 나한테 2,500만 원. 도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번 달 안에 3천만 원 못 받아오면 내 빚도 당장 갚아야 돼. 알아들었어? 네. 좋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박철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감정 버려. 그게 살 길이야. 그리고 나갔어요. 도연은 혼자 남았죠. 이번 주 금요일. 나흘 남았어요. 3천만 원을 못 받아오면 자기 빚 2,500만 원을 당장 갚아야 했죠. 도연에게 그런 돈은 없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도연은 집에서 술을 마셨어요. 책상 위에 하윤이 사진이 놓여 있었죠. 하윤아. 13살 하윤이가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똑같은 나이였죠.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였어요. 하윤이도 나를 기다렸겠지. 도연은 딸을 고아원에 보낸 후 5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하지만 하윤이를 데려올 만큼은 모이지 않았죠. 그리고 하윤이는 15살에 고아원을 나갔어요. 혼자서. 도연은 그 후로 하윤이를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술잔을 비웠어요. 그리고 지훈이 떠올랐어요. 라면 하나 못 사는 아이. 급식도 못 먹는 아이. 아버지를 찾아 전단지를 붙이는 아이. 저 아이도 하윤이처럼.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관계없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김태호는 내 가족을 파멸시켰어. 그 자식 가족이 어떻게 되든. 하지만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도연은 또 지훈네 동네에 갔어요. 왜인지 몰랐어요. 발이 저절로 향했죠. 지훈이 학교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낡은 운동화였어요. 밑창이 달아 있었죠. 가방도 낡았어요. 끈이 떨어져 나가서 안전핀으로 고정해 놨었죠. 하지만 지훈은 씩씩하게 걸었어요. 학교 앞에서 친구들을 만났죠. 지훈아. 응. 아버지 소식 있어? 아직? 힘내. 꼭 찾을 거야. 응, 고마워. 지훈이 웃었어요. 억지로 웃는 거였지만요. 도연은 그 모습을 봤어요. 강한 아이네. 하윤이도 저랬을까? 혼자서도 씩씩하게 살았을까? 나는 하윤이를 지키지 못했어. 가슴이 아팠어요. 저녁이었어요. 도연은 동료들과 술을 마셨어요. 도연아, 요즘 이상하던데? 동료가 물었어요. 무슨? 박 사장님이 그러시던데. 회수 못하고 있다며? 곧 받아올 거야. 감정 섞는 거 아니지? 아니야. 이 바닥에서 오래 살려면 냉정해야 해.
동료가 술을 따랐어요. 채무자 가족 불쌍해. 다들 그래. 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안 받으면 너 가족이 죽어. 알지?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죠. 이번 주 금요일까지 3천만 원을 못 받아오면 자기가 끝이었어요. 금요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도연은 결심해야 했죠. 도연은 하윤이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지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밤은 깊어갔어요. 하지만 도연은 잠들 수 없었죠. 복수와 양심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술병을 꺼냈어요. 마시고 또 마셨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금요일까지 3천만 원.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 아이한테 받아야 해. 안 그러면 나도 끝이야. 하지만 동시에 하윤이가 떠올랐죠. 하윤이.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일기장을 꺼냈죠. 하윤이의 일기장이었어요. 15년 전 하윤이가 고아원에 갈 때 가져간 거였죠. 나중에 고아원에서 도연에게 돌려준 거였어요. 페이지를 넘겼어요. 오늘 아빠랑 공원 갔어요. 재밌었어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줬어요. 행복해요.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장이었어요. 아빠, 빨리 와요. 여기 무서워요. 아빠 보고 싶어요. 글씨가 삐뚤빠뚤했어요. 눈물 자국도 있었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5년 전이 떠올랐어요. 아내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여보, 저녁 준비됐어요. 좋아. 하윤아, 밥 먹자. 조금만 더. 나중에 또 태워줄게. 약속이야? 응, 약속.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작은 공장이었지만 가족과 함께였죠. 여름이 왔어요. 공장 운영이 어려워졌죠. 자금이 필요했어요. 은행에 갔지만 대출을 거절당했어요. 신용등급이 낮으셔서요. 제발 좀. 공장이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막막했어요. 지인이 말했어요. 김태호라는 사람 아세요? 급전 빌려주는 사람인데. 사채업자요? 이자가 좀 세긴 한데 급하시면. 도연은 고민했어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죠. 김태호를 만났어요. 35살의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갑더군요. 1,000만 원 필요하시다고요? 네, 6개월만 빌려주시면. 이자는 월 1할 5분입니다. 1할 5분이요? 높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급하시죠? 일주일이면 준비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연은 서류에 서명했어요. 김태호가 웃었어요. 차갑게. 기한은 꼭 지키세요. 안 그러면. 말을 흐렸지만 의미는 명확했죠.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공장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자재값이 올랐어요. 거래처가 줄었죠. 한 달 후 이자조차 갚기 힘들었어요. 여보, 어떡해요? 수진이 걱정했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하지만 도연도 불안했죠. 2달이 지났어요. 이자가 밀렸어요. 김태호한테서 전화가 왔죠. 강 사장님, 이자 입금 안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에 안 들어오면 연체료 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도연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김태호가 공장에 찾아왔어요. 직접 온 거였죠. 강도연 씨, 이자 납부일이 지났는데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주시면. 다음 주? 이미 석 달째 연체입니다. 김태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공장 압류 통보서입니다. 오늘부로 제 명의가 됩니다. 뭐라고요?
도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담보로 공장을 잡았잖습니까?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제발 1년만, 6개월만 더 주시면 갚을 수 있습니다. 도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전부입니다. 가족이. 김태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제 가족은 생각 안 하십니까? 차갑게 말했죠. 저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사업이 그런 겁니다. 제발요. 서류에 서명하시죠. 김태호가 펜을 내밀었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어요. 하지만 서명할 수 없었죠. 서명 안 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더 복잡해지죠. 도연은 결국 서명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김태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서류를 챙기고 나갔죠. 냉혹했어요. 완전히. 일주일 후 공장이 넘어갔어요. 집도 담보로 잡혀 있었죠. 그것도 압류됐어요. 도연은 빈털터리가 됐죠. 수진이 충격을 받았어요. 여보, 이제 어떡해요? 괜찮아. 내가 뭐라도 해서. 하지만 수진은 식음을 전폐했어요. 하윤이가 엄마를 걱정했죠. 엄마 밥 먹어야지. 미안해, 하윤아. 수진이 딸을 안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이틀 후였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수진이 누워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죠. 여보, 여보. 도연이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도연은 무너졌어요. 안 돼, 안 돼. 하윤이가 울며 매달렸어요. 엄마, 엄마. 장례를 치렀어요. 돈이 없었지만 어떻게든 치렀죠. 하지만 빚은 계속 늘어났어요. 김태호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강 씨, 남은 빚 500만 원 언제 갚으실 겁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장례를 치른 날에도 어김없이 오는 전화에. 자기 가족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 너무 화가 났어요. 한 달 들이죠. 못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도연은 막막했어요. 일자리를 구했지만 일당이 적었죠. 하윤이를 돌봐야 했지만 돈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500만 원을 갚을 수 없었죠. 법원에서 통지가 왔어요. 도연은 더 이상 하윤이를 키울 수 없었어요. 고아원에 연락했죠. 하윤아, 아빠,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꼭 데리러 올게. 싫어요. 아빠 가지 마. 하윤이가 울며 매달렸어요. 도연은 뒤돌아봐선 안 됐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고아원 문이 닫혔어요. 하윤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미안해. 하윤아, 미안해. 몇 달 후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윤이가 일기장을 남기고 갔다고 했죠. 도연이 찾아갔어요. 일기장을 받았어요. 마지막 장을 봤죠. 아빠, 빨리 와요. 여기 무서워요. 아빠 보고 싶어요. 도연은 울었어요. 하지만 데리러 갈 수 없었죠.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어요. 김태호. 복수를 다짐했죠. 하지만 김태호는 사라졌어요. 찾을 수 없었죠. 도연은 살기 위해 여러 일을 했어요. 공사판, 식당, 공장. 그리고 10년 전 사채업계에 들어왔죠. 이 바닥에 있으면 김태호를 찾을 수 있을지도.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찾았죠. 하윤이의 일기장을 덮었죠. 술잔을 비웠어요. 김태호, 이를 악물었어요. 그 자식이 내 가족을 파멸시켰어. 분노가 치밀었죠. 냉혹했어. 무자비했어. 내 애원도 무시했어. 책상을 쳤어요. 하지만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꼭 돌아오시겠죠? 그 간절한 눈빛이었죠.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관계없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김태호는 악인이야. 그 자식 가족이 어떻게 되든. 하지만 말을 이을 수 없었죠. 하윤이도 내 죄 때문에 고통받았잖아. 도연은 술병을 집어들었어요. 마시고 또 마셨죠. 하지만 혼란은 가시지 않았어요. 복수와 양심 사이에서 도연은 흔들리고 있었죠. 창밖은 어두웠어요. 내일은 목요일이었어요. 금요일까지 하루 남았죠. 결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어요.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도연은 잠을 설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박철수였어요. 도연아, 오늘이 목요일이야. 네, 내일까지야. 알지? 알고 있습니다. 3천만 원 못 받아오면 내 빚 2,500만 원 당장 갚아야 돼. 박철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네. 동정심 따위 버려. 내가 죽고 싶어? 아닙니다. 좋아. 내일 오전까지 돈 가져와. 전화가 끊겼어요.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놨죠. 손이 떨렸어요. 내일까지. 사무실로 갔어요. 동료들이 모여 있었죠. 도연아, 들었어? 뭘? 박 사장님 완전 화났더라. 너 때문에. 빨리 받아와. 너도 끝나고 우리도 피곤하잖아. 다른 동료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가족 불쌍해? 우리도 다 그래. 하지만 이게 일이야. 맞아. 감정 섞으면 안 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 계좌에 돈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2,500만 원 갚을 건데? 내일까지 못 받아오면 너 진짜 끝이야. 동료들이 혀를 찼어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디가? 바람 좀 쐬고 밖으로 나왔죠. 거리를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천만 원. 통장을 확인했어요. 2,500만 원. 박철수한테 갚을 빚이었죠. 그리고 비상금 500만 원. 전부 합쳐도 3천만 원이었어요. 이게 내 전부야. 만약 이 돈을 박철수한테 주면 자기 빚은 갚을 수 있죠. 하지만 김태호 빚은 못 받아오는 거였어요. 만약 이 돈을 김태호 빚으로 처리하면 박철수 빚을 못 갚는 거였죠. 어느 쪽이든 나는 끝이야. 도연은 벤치에 앉았어요. 담배를 꺼냈죠. 불을 붙였어요.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저녁이 됐어요. 도연은 술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소주를 마셨죠. 한 병, 두 병. 취기가 올라왔어요. 내일 아침에 지훈이네 집에 가야 해. 돈을 받아내야 해. 안 그러면 나도 죽어. 하지만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라면 하나 못 사는 아이. 아버지를 찾아 전단지 붙이는 아이. 그리고 하윤이가 겹쳤죠. 하윤아. 도연은 잔을 비웠어요. 이 길밖에 없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지훈아.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밤 11시였어요. 도연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쓰러졌죠.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선 계속 생각이 맴돌았죠. 내일 아침 지훈이네 집에 간다. 돈을 받는다. 어떻게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같은 시각 지훈네 집이었어요. 영숙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기침을 하며 힘들어했죠. 지훈이 엄마를 도왔어요. 엄마, 내가 할게. 괜찮아. 앉아있어. 엄마 아픈데. 지훈이 설거지를 대신했어요. 영숙은 소파에 앉았죠. 또 기침을 했어요. 엄마,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돈이 어디 있니?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영숙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태호 씨 보호자시죠? 낯선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영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경찰입니다. 경찰이요? 지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김태호 씨 발견됐습니다. 네. 영숙의 손이 떨렸어요. 어디서요? 한강 하류입니다. 신원 확인 결과 김태호 씨로 확인됐습니다. 그게 무슨 내일 아침에 병원 영안실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영숙은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엄마, 지훈이 다가왔어요. 무슨 전화였어? 영숙이 입술을 떨었어요. 엄마, 아버지가. 응? 아버지 소식이야?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죠.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왜 울어? 지훈아. 영숙이 아들을 안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뭐? 지훈이 얼어붙었어요. 거짓말이지? 엄마, 장난이지? 경찰이 찾았대. 아니야. 아빠 안 죽었어. 지훈이 소리쳤어요. 아빠는 살아있어. 꼭 돌아온다고 했어. 지훈아. 영숙이 아들을 꼭 안았어요. 둘은 그렇게 울었어요. 오랫동안 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였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아침 간다. 결심했어요. 지훈이네 집에 가서 돈을 받아낸다고. 살기 위해서.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도연은 지훈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이 길밖에 없어. 차 안에서 스스로에게 말했죠. 나도 살아야 해. 301호 앞에 섰어요. 벨을 눌렀죠. 문이 열렸어요. 지훈이었어요. 하지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상복을 입고 있었죠. 도연은 멈칫했어요. 아저씨, 지훈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어제 아버지 발견됐어요. 뭐? 도연이 얼어붙었어요. 경찰이 한강에서 찾았대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도연은 말을 잃었어요. 15년을 기다렸는데 복수 대상이 죽었어요. 도연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죠. 죽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5년을 기다렸어요. 복수를 다짐했죠. 그런데 그 대상이 죽었다고? 아저씨,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들어오실래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 한가운데 흰 국화가 놓여 있었어요. 작은 영정 사진이었죠. 김태호였어요. 15년 전보다 늙어 보였지만 분명 그 사람이었어요. 도연은 그 앞에 섰어요. 이 자식? 분노가 치밀었어요. 내 가족을 파멸시킨 자식이. 하지만 동시에 허탈했죠. 죽었어. 내 손으로 복수할 수도 없이. 안방에서 영숙이 나왔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죠.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도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저는 도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돈 받으러 왔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사체 때문에 오신 거죠? 영숙이 먼저 말했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빚이 많았어요. 영숙이 소파에 앉았어요. 기침을 했죠. 3달 전에 실종됐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도망친 거라고. 도연은 말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제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이 엄마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아줬죠. 도연은 그 모습을 봤어요. 가족, 하윤이가 떠올랐어요. 자기도 저랬었죠. 아내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손을 잡아줬던 기억이었어요. 빚은 얼마나 되나요? 영숙이 물었어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영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한테는 그런 돈이 없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도 월세고 저도 아파서 일을 못하고 영숙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죄송합니다. 갚을 방법이. 도연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3천만 원. 박철수한테 오늘 안에 가져가야 했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끝이었죠. 하지만 지훈을 봤어요. 13살 아이가 엄마를 걱정하며 앉아 있었죠. 하윤이. 도연은 입을 열었어요. 남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영숙이 눈물을 닦았어요. 경찰 말로는 한강에서. 영숙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 도연이 물었어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안방을 가리켰죠. 남편이 편지를 남겼어요. 편지요? 경찰이 남편 주머니에서 찾았대요. 방수 봉투에 넣어져 있었다고. 영숙이 일어났어요. 안방으로 들어갔죠. 잠시 후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이걸 보시겠어요? 도연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손을 뻗었죠.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펼쳤죠. 강도연 씨, 15년 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용기가 없어서 직접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당신 공장을 빼앗은 것, 당신 가족을 파멸시킨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당시 저는 냉혹했습니다. 돈만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고통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게도 아들이 생겼습니다. 지훈이라는 아이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알았습니다. 제가 당신한테서 빼앗은 것이 무엇인지를요. 당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딸이 고아원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당신 얼굴이 나타납니다. 무릎 꿇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도 찾아가겠습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겠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김태호. 도연은 편지를 쥔 손이 떨렸어요. 이 자식이. 분노가 치밀었죠. 지금 와서 후회? 사과? 하지만 동시에 15년 동안 괴로워했다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남편은 영숙이 말했어요. 15년 동안 괴로워했어요. 도연은 영숙을 봤어요. 당신 이름을 자주 불렀어요. 술 마시면 강도연, 강도연 하면서. 영숙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거. 도연은 말없이 들었어요. 지훈이가 태어나고 나서 남편이 달라졌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밤마다 울고 술 마시고 당신을 찾겠다고. 도연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석 달 전 남편이 나가면서 말했어요. 사죄하러 간다고. 영숙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나 봐요. 그냥 강으로. 도연은 편지를 다시 봤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15년 전 그토록 냉혹했던 김태호가, 무릎 꿇는 자기를 무시하던 그 남자가 후회했다고? 괴로워했다고? 거짓말.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편지는 진짜였어요. 김태호의 필체였죠. 그리고 영숙의 눈물도 진짜였어요. 지훈의 퉁퉁 부은 눈도 진짜였죠. 아저씨.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저씨한테 잘못했나 봐요. 도연은 지훈을 봤어요. 엄마 말 들었어요. 아저씨 가족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대신 사과드려요. 13살 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봤어요. 이 아이가 무슨 죄야? 가슴이 무거웠어요. 괜찮아. 도연이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죠. 도연은 편지를 영숙에게 돌려줬어요. 빚은. 도연이 말을 꺼냈어요. 나중에 얘기하죠. 네.
영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은 장례나 치르세요. 도연이 돌아섰어요. 아저씨, 지훈이 불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올라탔어요.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김태호, 15년을 기다렸어요. 복수를 다짐했죠. 그런데 후회했다고, 괴로워했다고, 도연은 핸들을 쳤어요. 젠장,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죠. 어떻게 해야 하지? 박철수한테 오늘 안에 돈을 가져가야 했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끝이었죠. 하지만 지훈이네 집에선 돈을 받을 수 없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지? 도연은 차 안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대답을 찾을 수 없었죠. 도연은 차 안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네 집을 떠난 후였죠. 김태호는 죽었어. 15년을 기다렸는데 복수 대상이 사라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박철수한테 오늘 안에 돈을 가져가야 했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끝이었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좁은 원룸이었죠. 책상에 앉았어요. 김태호의 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무릎 꿇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라고? 15년 전 그 냉혹했던 남자가, 자기를 무시하던 그 사람이 후회했다고? 믿을 수 없어. 하지만 영숙의 눈물은 진짜였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윤아, 미안해. 나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빠 자격이 없었어. 하윤이 사진을 봤어요. 10살 하윤이가 웃고 있었죠. 그리고 지훈이 떠올랐어요. 13살. 비슷한 나이였어요. 아버지를 잃은 아이였죠. 라면 하나 못 사던 모습, 급식도 못 먹던 모습, 전단지를 붙이던 모습. 아버지 꼭 돌아오시겠죠? 그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도연은 깨달았어요. 15년 전 김태호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지금 지훈이한테 하려는 거야. 가슴이 답답했어요. 돈을 받아내면 엄마는 아프고 아이는 혼자 남고, 하윤이가 겪은 것과 똑같아. 나는 김태호랑 똑같은 거야. 아니, 어쩌면 더 나쁠지도 몰랐어요. 김태호는 적어도 후회했어요. 15년 동안 괴로워했죠. 나는 지훈이한테 이러고도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 비쳤죠. 55살. 15년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냉혹한 사채업자가 됐죠. 남의 가족을 파멸시키고 아이들을 울렸어요. 이게 내가 원한 삶이었나? 아니었어요. 원했던 건 가족과 행복한 삶이었죠. 하윤이와 함께 웃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복수에 빠져서 모든 걸 잃었어요. 하윤이는 고아원을 나간 후 연락이 끊겼죠. 도연은 찾지도 못했어요. 돈을 벌기 바빴고 복수 생각뿐이었으니까요. 15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딸을 찾지도 지키지도 못했죠. 그저 분노만 키웠어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통장 앱을 열었죠. 2,500만 원. 박철수한테 갚을 빚이었어요. 그리고 비상금 500만 원. 전부 합쳐서 3천만 원이었죠. 이게 내 전부야. 15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하윤이를 다시 만나면 주려고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지훈이가 떠올랐어요. 퉁퉁 부은 눈.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모습. 아버지 대신 사과드려요. 고개 숙이던 13살 아이였어요. 저 아이를. 도연은 결심했어요.
나는 하윤이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지훈이는 지킬 수 있어.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깔리고 있었죠. 지훈이를 하윤이처럼 만들 순 없어.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아이. 그런 아이를 또 만들 순 없어. 도연은 일어났어요. 이 악순환을 누군가는 끊어야 해. 재킷을 입었죠. 내 딸은 지키지 못했지만 적어도 저 아이는 은행 ATM 앞에 섰어요.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어요. 그리고 비상금 500만 원도 찾았죠. 전부 봉투에 넣었어요. 3천만 원이었어요. 무거웠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죠. 이게 맞는 거야. 도연은 확신했어요. 지훈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밤 9시였죠. 차를 몰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요. 복수도 분노도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 움직이는 거였죠. 구원. 그래요. 지훈이를 구하는 거였어요. 하윤이를 구하지 못한 자신을 구하는 거였죠. 301호 앞에 섰어요. 벨을 눌렀죠. 문이 열렸어요. 지훈이었어요. 아저씨? 놀란 표정이었죠.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영정 사진이 그대로 있었죠. 영숙도 나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도연은 봉투를 꺼냈어요. 탁자 위에 놓았죠. 이게 뭔가요? 영숙이 물었어요. 3천만 원입니다. 네. 영숙이 깜짝 놀랐어요. 빚 때문에 오신 거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분 빚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영숙이 손을 저었어요. 남편 빚인데 어떻게 받으세요? 도연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이럴 순 없어요. 지훈이 때문입니다. 도연이 지훈을 봤어요. 지훈이 눈을 크게 떴죠. 저도 딸이 있었어요. 영숙과 지훈이 도연을 봤어요. 13살 때 헤어졌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잘못으로요. 아저씨, 지키지 못했어요. 아버지로서 지훈의 눈이 붉어졌어요. 지훈이를 보니 제 딸이 생각났습니다. 딸 이름이 하윤이에요. 지훈이랑 비슷한 나이였죠. 하윤이요? 15년 전에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빚 때문에 영숙이 입을 막았어요. 그 후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아이였죠. 아저씨, 지훈이 다가왔어요. 지훈이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연이 지훈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 빚,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빚이 없는 건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숙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지훈도 고개를 숙였죠. 고맙습니다, 아저씨. 도연은 일어났어요. 전 이만. 아저씨. 지훈이 불렀어요. 아저씨 딸. 하윤이 누나는 어디 있어요?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모르겠어. 15년 전에 헤어진 후로. 찾으세요. 지훈이 말했어요. 꼭 찾으세요. 하윤이 누나를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을 열고 나갔죠.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도연은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어요. 끝났구나. 전 재산을 다 썼어요. 박철수한테 줄 돈도 없었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떳떳해진 것 같아 15년 만에 처음으로 지훈이를 구했어요. 악순환을 끊었죠. 하윤아, 아빠가 이제 너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떳떳한 모습으로 도연은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었죠.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15년의 무게를 내려놓은 것 같았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도연은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지만 마음은 편했죠. 어젯밤 지훈이네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을 잤어요. 15년 만이었죠. 이제 형님한테 가야지. 박철수한테 가서 김태호 빚을 처리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그만둔다고 말해야 했죠. 씻고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죠. 여전히 지친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도연은 봉투를 챙겼어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죠. 어젯밤 은행에서 찾은 돈이었어요. 전 재산이었죠. 박철수 사무실로 향했어요. 아침 9시였죠. 건물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3층에서 내렸어요. 복도를 걸었어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 복도를 걷는 건 이번이 마지막 일 거였어요. 10년 넘게 다녔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젠 끝이었어요. 사무실 문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죠. 문을 열었어요. 박철수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왔구나. 네, 형님. 김태호 거는 받아왔습니다. 도연이 봉투를 꺼냈어요. 탁자 위에 놓았죠. 박철수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열었죠. 돈을 확인했어요. 한 장 한 장 세었죠. 3천만 원 맞네. 네. 잘했어. 박철수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역시 너야. 냉정하게 일 처리하니까 좋아.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훈이네 집은 어땠어? 형편이 많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받아왔잖아. 역시 프로지. 박철수가 담배를 탁탁 털었어요. 가봐. 수고했어. 다음 거는 내일 줄게.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박철수가 고개를 들었죠. 왜? 할 말 있어? 형님.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이 일 그만두고 싶습니다. 뭐? 박철수가 담배를 떨어뜨렸어요. 책상 위로 떨어진 담배를 집어들며 도연을 봤죠. 지금 뭐라고 했어? 그만두고 싶습니다. 사채업 그만둔다고? 네. 박철수가 의자를 밀고 일어났어요. 천천히 도연에게 다가왔죠. 갑자기 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남의 가족을 괴롭히고 아이들을 울리고 그런 일을 더는 못하겠습니다. 야, 그게 일이잖아. 박철수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10년 넘게 해온 일이야.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왜 그만둬? 지훈이를 봤습니다. 도연이 박철수를 똑바로 봤어요. 13살 아이가 아버지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제 딸이 생각났습니다. 내 딸? 박철수가 멈칫했어요. 네. 13살에 헤어졌습니다. 빚 때문에.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제가 빚을 갚지 못해서. 그게 지훈이를 보니 그때 하윤이가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 도연아, 저는 더 이상 그런 아이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박철수는 말이 없었어요. 담배를 길게 빨았죠. 연기를 내뿜었어요. 그럼 내 빚은? 네. 내 빚 2,500만 원은 어떻게 할 거야? 박철수가 물었어요. 나한테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갚겠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일에서 갚겠습니다. 다른 일? 네. 택배든 공사판이든 청소든 뭐든 하겠습니다. 뭐든 한다고? 박철수가 비웃었어요. 너 나이가 몇인데?
55이잖아. 알고 있습니다. 55의 택배? 공사판? 그걸로 2,500만 원을 언제 갚아? 시간을 주십시오. 도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6개월, 아니, 1년만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박철수는 도연을 한참 봤어요.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죠. 새 담배를 꺼냈어요. 불을 붙였죠. 한참을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좋아. 형님? 1년 준다. 정말입니까? 2,500만 원, 1원도 빠짐없이 갚아. 박철수가 손가락으로 도연을 가리켰어요.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그때는 진짜 가만 안 둬.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박철수가 창밖을 봤어요. 다신 이 바닥 돌아오지 마. 형님, 이 바닥은 좋은 곳이 아니야. 박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나도 알아.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형님, 나도 가족 있어. 박철수가 중얼거렸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나보는 눈이 차가워. 도연은 말이 없었어요. 그 녀석도 알겠지.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박철수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라도 떳떳하게 살아봐. 감사합니다, 형님. 도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꺼져. 얼굴 보기 싫어. 박철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도연은 사무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1층으로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도연은 하늘을 봤어요. 맑았죠. 끝났구나. 10년 넘게 몸담았던 사채업계를 떠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2,500만 원. 1년 안에 갚아야 했어요. 쉽지 않았죠. 하지만 할 수 있었어요. 하윤아, 아빠가 이제 떳떳하게 살아볼게. 도연은 걸었어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연은 택배회사에 입사했어요. 면접은 간단했죠. 힘든 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나이가 55이시네요.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다음 날 새벽 5시였어요. 도연은 일어났어요. 택배 차고지로 갔죠. 짐을 실었어요. 무거웠어요. 허리가 아팠죠. 하지만 참을만 했어요. 이게 떳떳한 일이구나. 남의 가족을 괴롭히지 않는 일이었죠. 아이들을 울리지 않는 일이었어요. 첫 배달지로 향했어요. 아파트였죠. 택배를 들고 계단을 올랐어요. 5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었죠. 숨이 찼어요. 하지만 올라갔어요. 벨을 눌렀죠.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나왔어요. 택배요. 아, 감사합니다. 엄마가 웃으며 받았어요. 아이도 방긋 웃었죠. 도연도 웃었어요. 이런 거구나.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오전 내내 배달을 했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죠. 옷이 다 젖었어요. 하지만 뿌듯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도연은 편의점에 들렀어요. 삼각김밥 2개와 우유를 샀죠.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먹었죠. 맛있었어요. 15년 만에 제대로 먹는 밥 같았어요. 이제 하윤이를 찾아야지. 고아원에 연락하면 될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일하고 돈을 좀 더 모으고 그러면 떳떳하게 찾아갈 수 있어. 도연은 다시 일어났어요. 오후 배달을 시작했죠. 오후 3시쯤이었어요. 도연은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섰어요. 주소를 확인했죠. 3층이었어요. 택배를 들고 계단을 올랐어요. 좁은 계단이었죠. 3층에 도착했어요. 벨을 눌렀죠.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이 붉었죠. 술 냄새가 났어요. 택배요. 여기 나요. 남자가 택배를 받으려다 도연을 봤어요.
눈이 커졌죠. 잠깐. 당신. 네.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강도연 아니야? 누구시죠? 도연이 남자를 봤어요. 낯이 익었죠. 나야 나. 정민호. 남자가 소리쳤어요. 도연은 그제야 기억났어요. 정민호. 5년 전이었어요. 도연이 사채업자로 일할 때 만난 사람이었죠. 1,000만 원을 빌려갔다가 못 갚은 채무자였어요. 결국 집을 압류당했죠. 내가 우리 집을. 정민호의 얼굴이 더 붉어졌어요. 내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그건 아내가 이혼했고 딸은 나를 안 봐. 정민호가 도연의 멱살을 잡았어요. 다 내 탓이야. 놔주십시오. 도연이 정민호의 손을 때려 했어요. 내가. 정민호가 도연을 밀쳤어요. 도연이 벽에 부딪혔죠. 야, 여기 와봐. 정민호가 집 안으로 소리쳤어요. 안에서 두 남자가 더 나왔어요. 30대쯤 돼 보였죠. 뭐야, 형? 이 새끼가 강도연이야. 우리 집 망친 놈. 뭐? 진짜? 남자들이 도연을 봤어요. 남자들이 도연을 둘러쌌어요. 도연은 뒷걸음질 쳤어요. 계단 쪽이었죠. 어디가? 정민호가 도연의 팔을 잡았어요. 오늘 내가 우리한테 한 거 그대로 돌려줄 거야. 주먹이 날아왔어요. 도연의 얼굴에 맞았죠. 또 한 대 맞았어요. 코에서 피가 흘렀죠. 도연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일어나, 이 자식아. 발길질이 날아왔어요. 옆구리를 맞았죠. 숨이 막혔어요. 형, 이 정도면 됐어. 됐긴 뭐가 돼. 더 때려야 돼. 정민호가 또 도연을 찼어요. 등을 맞았죠. 도연은 몸을 웅크렸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기가 한 일의 대가였죠. 눈을 감았어요. 그때였어요. 이 자식들 뭐 하는 거야?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도연은 눈을 떴죠. 박철수였어요. 형님? 야, 너희들. 당장 손 떼. 박철수가 소리쳤어요. 당신은 누군데? 정민호가 돌아봤어요. 나, 박철수야. 박철수의 이름을 듣자 남자들이 얼어붙었어요. 이 바닥에서 박철수는 유명했죠. 박철수? 그래, 이 자식 건드리지 마. 하지만 이놈이 우리 집을. 내가 건드리지 말랬어. 박철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남자들이 물러섰죠. 박철수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다시 한번 말한다. 이 자식한테 손대지 마. 알겠습니다. 꺼져. 남자들이 도망가듯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쾅 닫혔죠. 박철수가 도연을 일으켰어요. 괜찮아? 형님, 왜 여기? 미행했어. 네. 도연이 놀라서 박철수를 봤어요. 내가 뭐 하나 보고 싶어서. 박철수가 담배를 꺼냈어요. 불을 붙였죠. 너 진짜 택배하네. 성실하게. 네. 이 바닥 완전히 떠난 거 맞고. 네. 박철수가 연기를 내뿜었어요. 그리고 지훈이네 집도 갔었지? 도연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다 알아. 박철수가 도연을 봤어요. 내 돈으로 김태호 빚 갚아준 거. 형님, 왜 그랬어? 내가 손해잖아. 지훈이가. 도연이 말했어요. 제 딸처럼 보였습니다. 내 딸? 네. 하윤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빚 때문에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고아원. 지훈이를 보니 그때 하윤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갚아줬다고? 네. 박철수는 담배를 길게 빨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죠. 바보 같은 자식.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박철수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죠. 그래도 너 괜찮은 것 같아. 형님? 이 바닥 있을 때보다 얼굴이 나아.
박철수가 도연의 어깨를 툭 쳤어요. 계속 이렇게 살아. 네. 내 빚은. 박철수가 말을 흐렸어요. 됐어. 그냥 살아. 형님, 내 딸이나 찾아. 떳떳하게. 박철수가 돌아섰어요. 형님, 감사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철수는 손을 흔들며 걸어갔죠. 도연은 그 뒷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녁이 됐어요. 도연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맞은 데가 아팠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박철수가 빚을 탕감해줬어요. 이제 정말 자유였죠. 샤워를 했어요. 거울을 봤죠. 멍이 들어 있었지만 웃고 있었어요. 이제 하윤이를 찾아야지. 도연은 하윤이 사진을 봤어요. 하윤아, 아빠가 곧 찾아갈게. 이번엔 떳떳한 모습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아저씨, 저예요. 지훈의 목소리였어요. 도연이 문을 열었죠. 지훈이 서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지훈아? 어떻게 여기를? 아저씨 주소 알아냈어요. 지훈이 웃었어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왔죠. 무슨 일이야? 숨 좀 돌려. 도연이 물을 줬어요. 지훈이 물을 마셨죠. 아저씨한테 꼭 드릴 게 있어서 뛰어왔어요. 뭔데? 지훈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요. 이게 뭐지? 열어보세요. 도연이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와 쪽지가 들어 있었죠. 고아원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주소 하나. 이건 엄마가 알아봤어요. 지훈이 말했어요. 하윤이 누나 엄마가 힘들게 찾아냈대요. 정말?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누나 지금 카페 하고 있대요. 카페? 네. 주소 여기 있어요. 지훈이 쪽지를 가리켰어요. 하윤이네 카페래요. 누나가 직접 만든 거.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훈아, 아저씨, 하윤이 누나 꼭 만나요. 지훈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떳떳한 아빠 모습 보여주세요. 그래, 그래야지. 도연이 지훈을 안았어요. 고맙다, 지훈아. 정말 고마워. 아저씨가 저희 구해줬잖아요. 지훈이 웃었어요. 이 정도는 해야죠. 도연은 쪽지를 꼭 쥐었어요. 15년 만이었어요. 하윤이 소식을 들은 건 하윤아, 아빠가 간다. 이번엔 떳떳하게. 희망이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지훈이 돌아간 후였어요. 도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쪽지를 계속 들여다봤죠. 하윤이네 카페. 내일 가야 하나? 아니, 너무 급했어요.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15년 만에 만나는 딸에게. 도연은 하윤이 일기장을 펼쳤어요. 하윤아,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다음 날이었어요. 도연은 평소처럼 택배 일을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하윤이 생각뿐이었죠. 이번 주말에 가야지. 토요일에. 그때 가서 만나야지. 배달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사과할지, 하윤이가 용서해 줄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도연은 불안했어요. 오후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죠. 지훈이었어요. 여보세요? 아저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저녁? 왜? 저희 집에 오세요. 엄마가 저녁 준비하셨어요. 그래도 되나? 당연하죠. 꼭 오셔야 돼요. 지훈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알겠어. 갈게. 야호. 7시예요. 전화가 끊겼어요. 도연은 웃었죠. 가족 같네. 따뜻했어요. 저녁 7시였어요. 도연은 지훈이네 집 앞에 섰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배를 눌렀어요. 문이 열렸죠.
지훈이었어요. 아저씨, 지훈아,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영숙이 부엌에서 나왔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도연이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어머, 이런 것까지. 아닙니다. 앉으세요. 곧 준비할게요. 잠시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밥과 국, 여러 반찬들. 정성이 가득했죠. 와, 많다. 지훈이 눈을 빛냈어요. 많이 드세요. 영숙이 웃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앉았죠. 잘 먹겠습니다. 도연은 밥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15년 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 같았죠. 맛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영숙이 기뻐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훈아, 학교는 언제부터 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기대되지? 네. 친구들도 보고 싶어요. 지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열심히 해. 네. 영숙도 웃었죠. 저도 다음 주부터 일 시작해요. 일을요? 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인데. 몸은 괜찮으세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아저씨 덕분에. 다행입니다. 밥을 다 먹었어요. 영숙이 설거지를 시작했죠. 지훈이 도왔어요. 도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봤죠. 서로 웃으면서 설거지하는 모습. 하윤이도 이렇게 컸을까? 설거지가 끝났어요. 영숙이 차를 내왔죠. 세 사람이 다시 거실에 앉았어요. 도연 씨,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뭔가요? 영숙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도연 씨는 처음에 왜 저희 집에 오셨어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지훈이 도연을 봤죠. 말씀드려야겠죠. 도연이 숨을 깊이 쉬었어요. 사실 복수하러 갔었습니다. 복수요?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지훈도 놀란 표정이었죠. 네, 남편분한테 복수하려고. 그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영숙과 지훈이 조용히 들었죠.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어요. 직원 10명 정도 되는.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IMF 때였죠.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은행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사채를 알게 됐죠.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호 씨를 만났습니다. 남편분이요.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1년 안에 갚겠다고. 도연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회사는 결국 망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었죠.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김태호 씨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죠. 살려달라고, 가족이 있다고, 딸이 10살이라고. 영숙이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남편분은 냉혹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내 알바냐? 빚은 빚이야라고 하셨죠. 남편이. 영숙이 입을 막았어요. 그 후로 도연이 잠시 멈췄어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죠. 빚쟁이들이 매일 집에 찾아왔습니다. 협박하고 욕하고 물건을 부수고. 아내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후 며칠 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영숙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엄마. 지훈도 울었어요.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내를, 하윤이를 모두 지키지 못했죠. 아저씨, 아내가 죽고 나서 저는 더 이상 하윤이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은 계속 왔고 저는 일도 없었고.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결국 하윤이를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13살이었어요. 지훈이랑 같은 나이. 지훈이 흐느꼈어요.
하윤이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아빠 가지 마. 나 혼자 두지 말라고. 도연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나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죠. 그게 제가 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그래서 복수를? 네.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15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김태호를 찾아서 똑같이 해주려고. 그래서 사채업자가 됐습니다. 영숙이 놀랐어요. 네. 남의 가족을 괴롭히고 돈을 받아내는 일을 했죠. 도연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당한 걸 남들한테 똑같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10년 넘게요. 아저씨. 그리고 15년 만에 김태호 씨를 찾았습니다. 도연이 영숙을 봤어요. 어머니 집으로 갔죠. 복수하러. 영숙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죄송하죠. 하지만 도연이 말을 이었어요. 그때 지훈이를 봤습니다. 지훈이 도연을 봤어요. 13살.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아이. 라면 하나 못 사던 모습, 급식을 못 먹던 모습.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단지를 붙이면서 아버지 돌아오시겠죠? 라고 묻던 모습. 아저씨. 도연이 지훈을 봤어요. 15년 전 고아원에 가던 하윤이가 생각났죠. 나는 하윤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복수를 포기했습니다. 제 돈으로 남편분 빚을 갚았죠. 영숙이 소리내어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도연이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구원받은 겁니다. 네. 15년 동안 증오와 분노로 살았습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를 구하면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아저씨, 그리고 어머니께서 하윤이를 찾아주셨잖아요. 도연이 영숙을 봤어요. 아니에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저씨께서 저희를 구해주셨는데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데요. 지훈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영숙이 말했어요. 아저씨, 네. 남편 일은 정말 죄송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아저씨한테 그런 짓을, 아저씨 가족을, 어머니. 도연이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분도 후회하셨습니다. 네. 편지 읽었어요. 남편분이 쓰신 편지. 도연이 말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무릎 꿇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라고 쓰여 있었죠. 15년 동안 괴로워하셨던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그렇게. 영숙이 눈물을 쏟았어요.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도연이 말했어요. 저도 했고 남편분도 하셨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겁니다. 도연이 지훈을 봤어요. 지훈이가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빠처럼 안 살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어. 도연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착하고 바르게 살아. 네. 시간이 흘렀어요. 분위기가 조금 밝아졌죠. 영숙이 부엌으로 갔어요. 무언가를 가져왔죠. 도시락이었어요. 아저씨,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뭐예요? 토요일에 하윤이 만나러 가실 때 드세요. 어머니, 길에서 드시고 힘내세요. 영숙이 도시락을 건넸어요. 도연은 받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훈이 자기 방으로 뛰어갔어요. 편지 봉투를 가져왔죠. 하윤이 누나한테 주세요. 이게 뭐야? 제 편지요. 누나한테. 편지? 네. 누나한테 하고 싶은 말 썼어요. 지훈이 웃었어요.
누나도 친구 있으면 좋잖아요. 저랑 친구하자고 썼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다, 지훈아. 천만에요. 누나가 제 은인 딸인데요. 은인? 네. 아저씨는 저희 은인이잖아요. 지훈이 웃었어요. 그럼 누나는 은인 딸이에요. 도연은 지훈을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간이 늦었어요. 도연이 일어났죠. 이제 가봐야겠어요. 벌써요? 네. 늦었네요. 조심히 가세요. 영숙이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지훈도 따라왔죠. 아저씨. 영숙이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토요일에 잘 다녀오세요. 그래. 하윤이 만나시면 꼭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윤이 보고 싶어요. 영숙이 웃었어요. 언젠가 저희도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도연도 웃었어요. 하윤이한테 어머니랑 지훈이 얘기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훈이 도연을 안았어요. 아저씨, 파이팅. 고마워. 떨지 마세요. 누나도 아저씨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연은 지훈이 준 편지를 책상에 놓았어요. 그리고 하윤이 사진을 봤죠. 하윤아, 아빠가 토요일에 갈게. 기다려줘. 사진 속 하윤이가 웃고 있었어요. 도연도 웃었죠. 금요일이었어요. 도연은 평소처럼 택배 일을 했어요. 하지만 계속 긴장됐죠. 내일이면 하윤이를 만나. 손이 떨렸어요. 배달을 하면서도 실수를 했죠. 주소를 잘못 보기도 했어요. 진정의 강도연. 하지만 진정이 안 됐어요. 점심시간이었어요. 도연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영숙이 싸준 도시락을 먹었죠. 맛있었어요. 내일 하윤이도 이렇게 밥을 해줄까?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났어요. 저녁이 됐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샤워를 하고 옷을 꺼냈어요. 내일 입을 옷이었죠. 제일 깨끗한 셔츠, 다림질을 했어요. 구두도 닦았죠. 이발소에 갔어요. 머리를 자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깔끔하게 좀 잘라주세요. 네. 이발사가 머리를 잘랐어요. 특별한 날이세요? 네. 딸을 만나러 가요. 아, 그래요? 오랜만에 보시나 봐요? 15년 만입니다. 어머, 그렇게나. 잘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울을 봤죠. 깔끔했어요. 15년 만에 제일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이제 떳떳해진 것 같아. 밤이 깊었어요. 도연은 침대에 누웠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하윤이를 만나. 뭐라고 말하지? 용서해 줄까? 날 아빠로 받아줄까? 불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됐죠. 하윤아.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을 위해, 15년 만의 재회를 위해,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희망을 품고 천천히 잠들었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도연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잠을 설쳤지만 피곤하지 않았죠. 오늘이었어요. 하윤이를 만나는 날. 15년 만에 드디어 도연은 일어났어요. 샤워를 했어요. 깨끗하게 씻었죠. 어제 다림질해둔 셔츠를 입었어요. 바지도 입었죠. 구두를 신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단정했어요. 이제 떳떳한 아버지 같나. 도연은 웃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죠. 가방을 챙겼어요. 하윤이 일기장, 하윤이 사진, 지훈이가 준 편지, 영숙이 싸준 도시락 모두 넣었죠. 이제 가야지. 도연은 현관문을 열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2시간 거리였죠.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을 봤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죠.
하윤아, 아빠가 간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가자. 도연은 걸었어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많았죠.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활기찬 거리였어요. 하윤이도 이 거리를 걷고 있을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321번지가 보였어요. 작은 카페였죠. 간판이 보였어요. 하윤이네 카페. 도연은 멈춰섰어요. 숨이 막혔죠. 저기, 하윤이가.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떨렸죠. 들어가야 해.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잠시 서 있었어요. 심호흡을 했죠. 진정의 강도연. 넌 이제 떳떳한 아버지야. 하윤이한테 떳떳하게 갈 수 있어. 도연은 다시 걸었어요. 카페 문 앞에 섰죠. 유리문이었어요. 안이 보였어요. 카페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였죠. 카운터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었어요. 하윤이. 도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손을 뻗었어요. 문손잡이를 잡았죠. 떨렸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카운터에 있던 여자가 돌아봤어요. 어서 오세요. 말이 끊겼어요. 도연을 봤죠. 얼어붙었어요. 도연도 멈춰섰어요. 하윤이었어요. 15년 만에 보는 딸이었죠. 예뻤어요. 엄마를 닮았죠. 아, 하윤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윤이는 도연을 빤히 봤어요. 눈이 커졌죠. 아, 아빠? 하윤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야. 하윤아. 하윤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아빠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죠.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하윤이가 먼저 움직였어요. 카운터에서 나왔죠. 천천히 도연에게 다가왔어요. 아빠, 진짜 아빠예요? 그래, 하윤아. 도연이 팔을 벌렸어요. 하윤이가 달려왔어요. 도연을 안았죠. 아빠, 하윤아. 두 사람은 꼭 안았어요. 15년 만이었죠. 도연은 울었어요. 하윤이도 울었죠. 미안해. 하윤아. 정말 미안해. 아빠,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요. 아빠, 하윤이가 도연을 더 꼭 안았어요. 이제 왔잖아요. 하윤아,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야. 나도 보고 싶었어.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하윤이가 먼저 물러섰어요. 눈물을 닦았죠. 앉으세요, 아빠. 응. 도연은 자리에 앉았어요. 하윤이가 커피를 내왔죠. 드세요. 고마워.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도연은 하윤이를 봤어요. 많이 컸죠. 어른이 됐어요. 하윤아. 네, 아빠.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아빠, 창피해요. 하윤이가 웃었어요. 도연도 웃었죠. 카페는 언제부터 했어? 2년 됐어요. 그래, 혼자? 네, 작지만 제 가게예요. 하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대단하네. 우리 딸. 도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울지 마세요.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 하윤이가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괜찮아요. 하윤아. 저 잘 살았어요. 고아원에서도 나온 후에도. 그래. 네. 힘들었지만 견뎠어요. 하윤이가 웃었어요. 아빠 생각하면서요. 하윤아. 아빠가 언젠가 올 거라고 믿었어요. 하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버텼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왔잖아요. 도연은 가방을 열었어요. 일기장을 꺼냈죠. 이거 내 거지? 일기장? 하윤이가 반가워했어요. 찾았어요. 어디 있나 했는데 계속 가지고 있었어. 도연이 일기장을 건넸어요. 하윤이가 펼쳤죠. 마지막 장을 봤어요. 아빠, 빨리 와요. 여기 무서워요. 아빠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도연이 쓴 글. 하윤아, 아빠가 간다. 이번엔 떳떳하게. 미안했어. 그리고 사랑해. 하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 사랑해, 하윤아. 저도 사랑해요, 아빠.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15년의 이야기를요. 도연은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복수하려 했던 이야기, 지훈이를 만난 이야기, 악순환을 끄는 이야기, 사채업계를 떠난 이야기, 택배 기사가 된 이야기. 하윤이는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고아원에서의 이야기, 힘들었지만 견딘 이야기, 요리를 배운 이야기, 카페를 연 이야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점심시간이 됐죠. 하윤아, 배고프지 않아? 아, 맞다. 제가 해드릴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 요리 드셔야죠. 하윤이가 주방으로 갔어요. 요리를 시작했죠. 도연은 딸이 요리하는 모습을 봤어요. 능숙했어요. 이렇게 컸구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왔어요. 파스타와 샐러드였죠. 먹어보세요. 잘 먹겠습니다. 도연은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다, 하윤아. 정말요? 응, 정말 맛있어. 하윤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도연도 웃었죠. 밥을 먹으면서 도연이 물었어요. 하윤아. 네. 혹시 결혼은? 아직이요. 하윤이가 웃었어요. 카페 일이 바빠서요. 그래. 천천히 해. 네. 좋은 사람 만나. 아빠도 재혼 안 하셨어요? 아빠는. 도연이 말을 흐렸어요. 됐어. 아빠는 이제 너만 있으면 돼. 밥을 다 먹었어요. 도연이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이거 내 친구가 보낸 거야. 친구요? 응. 지훈이라고. 지훈이요? 하윤이가 편지를 받았어요. 뜯어봤죠. 읽었어요. 하윤이 누나,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훈이에요. 13살이에요. 누나 아빠가 저희를 구해줬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누나는 정말 좋은 아빠가 있어서 행복할 거예요. 저도 누나랑 친구하고 싶어요. 언젠가 만나요. 지훈이가. 하윤이가 웃었어요. 귀여운 친구네요. 응, 착한 아이야. 도연이 지훈이 이야기를 했어요. 김태호 이야기도 했죠. 복수를 포기한 이야기도. 하윤이는 조용히 들었어요. 아빠, 대단하세요. 뭐가? 복수를 포기하신 거요. 하윤이가 아빠 손을 잡았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 너 때문이야. 저요? 응, 지훈이를 보니 너가 생각났어. 도연이 말했어요. 너를 지키지 못한 내가 미워서. 적어도 지훈이는 지키고 싶었어. 아빠, 그래서 복수를 포기했어. 그리고 너를 찾으러 왔지. 감사해요, 아빠. 내가 감사하지. 이렇게 컸으니까. 오후가 됐어요.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빠, 잠깐만요. 손님 받을게요. 그래. 하윤이가 손님을 받았어요. 커피를 만들었죠. 도연은 딸이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밝았어요. 행복해 보였죠. 잘 컸구나. 혼자서도 이렇게. 자랑스러웠어요. 저녁이 됐어요. 하윤이가 카페 문을 닫았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래. 아빠, 우리 집 가요. 너희 집? 네.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 가자. 하윤이네 집은 카페 근처였어요. 작은 원룸이었죠.
하지만 깨끗했어요. 여기서 살아요. 혼자? 네. 괜찮아? 네. 저 이제 다 컸어요. 하윤이가 웃었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하윤이가 차를 내왔죠. 아빠, 응? 자주 올 수 있죠? 하윤이가 물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좋아요. 하윤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음엔 지훈이랑 그 엄마도 데려올게. 정말요? 응.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 좋아요. 시간이 늦었어요. 도연이 일어났죠. 이제 가봐야겠다. 벌써요? 응. 늦었어. 아빠. 하윤이가 도연을 안았어요. 자주 와요. 그럴게. 약속이에요. 약속? 도연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하윤이도 새끼손가락을 걸었죠. 약속? 현관 앞에 섰어요. 잘 가요, 아빠. 응. 너도 잘 자. 네. 하윤아. 네. 사랑해. 도연이 말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아빠. 하윤이가 웃었어요. 도연은 계단을 내려갔죠. 돌아봤어요. 하윤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도연도 손을 흔들었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도연은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였죠. 끝났구나. 15년의 복수가 끝났어요. 증오와 분노도 끝났죠. 그리고 시작이구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떳떳한 아버지로서의 시작. 석 달이 지났어요. 도연은 매주 토요일마다 하윤이를 만났어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죠. 15년의 빈자리를 채워가는 중이었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도연은 하윤이네 카페로 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지훈이와 영숙도 함께였어요. 아저씨, 지훈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지훈아, 오늘 드디어 하윤이 누나 만나요. 그래. 영숙도 웃었어요. 떨리네요. 괜찮아요. 하윤이 착해요. 카페 문을 열었어요. 하윤이가 나왔죠. 아빠, 하윤아 소개할게. 도연이 지훈을 가리켰어요. 이 친구가 지훈이야. 안녕하세요, 누나. 지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안녕, 지훈아. 편지 잘 받았어. 정말요? 답장 기다렸어요. 미안, 바빠서. 하윤이가 웃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지훈이 어머니 영숙 씨. 안녕하세요. 영숙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야말로요. 하윤이 많이 컸네요. 감사합니다. 네 사람은 함께 앉았어요. 하윤이가 커피와 케이크를 내왔죠. 와, 맛있겠다. 지훈이 눈을 빛냈어요. 모두 웃었어요. 따뜻한 오후였죠.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었어요. 행복했죠. 도연은 세 사람을 봤어요. 하윤이, 지훈이, 영숙,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죠. 도연은 하윤이를 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훈이와 이야기하며 고마워 하윤아. 이렇게 커줘서 아빠를 용서해줘서.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15년의 복수는 끝났어요. 증오도 분노도 내려놓았죠. 대신 얻은 건 딸, 그리고 새로운 가족. 도연은 이제 떳떳했어요. 떳떳한 아버지였죠. 카페 밖으로 나왔어요. 네 사람이 함께 다음 주에 또 와요, 아빠. 그럴게. 지훈아, 너도 또 와. 네, 누나. 어머니도요. 그럴게요. 모두 웃었어요. 도연은 걸어갔어요. 뒤돌아봤죠. 하윤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지훈이도 영숙도 도연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걸었죠. 가벼운 발걸음으로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도연은 복수에 불타 있었어요.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평화로웠어요. 행복했죠. 이제 진짜 시작이야. 떳떳한 아버지로서, 떳떳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이었어요. 하늘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도연은 웃었어요. 고마워. 모두. 도연은 하늘을 봤어요. 여보, 하윤이 잘 컸어. 걱정 마.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죠. 도연은 걸었어요. 희망을 향해, 새로운 내일을 향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은 더 많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